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금 쉬는 시간에 대단히 네. 재밌는 얘기들을 했어요. 수성의 마녀에 대해서 이거 그 엔딩이 참 인상 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한 15분 정도는 스포일러 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네, 15분 정도는 스포일러 저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스포일러 안 하고 궁금한 그래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전환을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수성의 마녀 지금 투니버스에서 더빙으로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우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은 장예나님이 맡으셨는데 장예나님이 그 슬레타가 계속 말을 더듬잖아요. 미오리 세상 이러잖아요. 그게 되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장예나님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잘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더빙이 잘 됐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홍진웅님이라던가 이런 좀 노련하시고 좀 경력이 있으신 그런 성우님들도 많이 기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더빙으로 한 번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봤는데 좀 못 봤던 그런 이거를 다시 껴주세요. 예를 들면 어디다 끼면 될까요? 네, 지금 그렇게 돼서 그거를 빼고 맞아요. 그 위에다가 끼면 될지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못 봤던 장면들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오히려 새로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이제 또 애니메이션 더빙으로 봐야지 또 네. 좀 그거 아닙니까? 근본 아닙니까? 근본. 그럼요. 근본이죠. 네. 그래서 성우님들이 이제 연기를 한번 소화를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선으로 그 연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와닿을 수 있고 훨씬 더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디서 볼 수 있죠? 라프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투니버스에서 이제 생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라프텔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사실 매주 일요일 6시인가 7시인가? 그때 네.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임급동에 오를 정도,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서의 마녀가 어떤 작품인가, 대충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미래의 사회입니다. 미래의 사회에서 지금 이 포스터의 배경으로 있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그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엘리시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이렇게 인터스텔라에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인공 중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 콜론인데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 아스티카시아 고등 전문 학원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제 모빌수츠 기술 뭐 파일럿이라던가 엔지니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곳이자 이 베네딕트 그룹이라고 뭐 우리 대기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구글, 삼성 뭐 이런 대기업인데 이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다 그룹 계열사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열사가 얼마나 파워풀한가에 따라서 여기에 그 학생들도 약간 이렇게 어깨를 막 피고 다니냐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막 엄청 비굴하게 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는 사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저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네, 뭐 그런 데인 그런 거죠. 느낌? 네. 대동 거기 어디죠? 대치동. 그쵸.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빨간 머리 소녀 슬레타 머큐리가 전학을 옵니다. 머큐리라는 성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수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성은 아주 척박한 곳이고 개발이 덜 된 곳이어서 학교도 없어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네, 곳이잖아요. 네, 학교도 없고 되게 위험해가지고 사람도 뭐 잘 죽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파르메트라는 그 자원을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는 있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아주 뭐 잘 안 가려고 하고 좀 3D 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인데 척박한 곳에서 온 소녀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저 촌뜨기 이런 식으로 좀 엄청 시골에서 온 애 같은 취급을 하고요. 파르메트가 근데 그 네. 건담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물질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건담 시리즈 보면 항상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입자 뭐 이러면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간형 로봇 아주 거대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뭔가 이제 약간 치트키 같은 그런 물질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이 수성의 마녀에서는 그게 파르메트 그게 약간 약간 오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르메트가 아니고 파메시였나? 퍼미시였나?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거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그 파르메트를 이제 채굴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세계관에서는 우주 출신이 지구 출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출신들은 어시언이라고 하면서 아주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하고 홀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대놓고 걔네들을 막 차별하고 그런 이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10대들이 다니는 학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기한 시스템이 결투 시스템인데요. 이 모빌 슈트를 가지고 얘네들은 결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걸고 그 결투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결투가 저 신부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인데 여기서 이 하얀 머리 친구가 나오죠. 하얀 머리 친구가 이 베네리트의 총재의 딸, 그러니까 회장님 딸이죠. 회장님 딸이고 이 딸을 신부로 해서 이 신부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혼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결투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총재 이 기업 델링 네, 이던가요 이름이? 네, 델링.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뭐 왕이잖아요. 그쵸. 이 세계의.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극자본주의 세계인 거죠. 기업들이 모든 그렇죠. 것을 이제 주무르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레어한 설정은 아니지만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한 세계. 약간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는 보통 그렇잖아요.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국가라는 개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기업이 그 국가의 그 대체인지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그런 현실에 대단히 저항을 하고 있고 반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이게 소녀혁명 우테나 라는 작품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안 보셨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테나의 오마주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요 장면이 우테나에서도 똑같이 오프닝에 비슷한 그런 구도가 있었고요. 이 결투를 통해서 이 신부를 차지한다. 라는 그런 컨셉도 우테나에서 나오는 그 중심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각본가도 그 우테나의 그 소설화 작업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 네, 인연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뭐 물론 우테나랑은 전혀 다른 작품이죠. 그리고 다른 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렇게 임급동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그 12화 끝나고, 시즌 1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트위터에 실트라고 하죠. 실시간 검색어, 거기에 수성의 마녀가 올랐어요. 그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인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거를 투 채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스레드를 누가 번역을 해놨는데 약간 극장판처럼 좀 재미있는 부분만 추출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학원 생활이라고 하죠. 그 어떤 이런 학원물에 의뢰 나오는 동아리하고 하하호호 하는 그쵸 동아리하고 평온한 그런 나날들 그게 이제 거의 묘사가 안 돼 있고 항상 매화 충격적인 전개 아주 급진적인 전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 컨텐츠를 좀 초스피드로 소비하는 뭐 우리 왜 영상 볼 때도 막 계속 높여가지고 보잖아요. 2배속으로 보고. 네, 그런 현대에 딱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납득이 돼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화수별로 뭐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수성의 마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한국어로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화수별로 하나씩 스토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화수가 이제 마녀와 신부입니다. 그래서 뭐 그 머큐리가 학원에 이제 전학을 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2화에서는 저주의 모비슈트 해가지고 이 에어리얼이 건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예속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왜냐면 이 세계에서 건담을 만드는 거는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건담 아니에요라고 이 그 머큐리의 엄마 프로스페라는 계속 주장을 하고 머큐리는 구금이 되는 그런 전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엘이 나와가지고 이 그 슬레타랑 다시 대결을 했죠. 아마 아닌가? 네, 맞아요. 네, 다시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또 이기고 이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추추가 나오네요. 네, 귀여운 추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이게 약간 쉬어가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슬레타 시험 보는 그쵸 거죠? 슬레타가 그 모빌 슈트에 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 그 지구 친구들이 좀 도와주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이제 이 친구들과의 우정 같은 거를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전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앨런이 등장을 하네요. 앨런이 등장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슬레타에게 좀 관심을 보이죠. 사실은 슬레타랑 그 에어리얼이라는 이 슬레타가 가진 건담 기체에 또 이제 관심을 보인 건데 그 다음에는 바로 다음이 그거였나요? 네. 그 앨런이 사실은 였다. 그래서 스포일러였다. 된다. 스포일러였다. 그런 충격적인 전개가 이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하하호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여기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쉘위 건담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도회 같은 것이 나오는데 무도회가 아니고 사실은 기업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스피치를 발표장이죠, 해가지고 발표장. 그 투자를 펀딩을 받는 그런 곳이죠. 우리 세계로 치면은 그 제품 전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 전자제품 같은 거. CES? 네네네. 네. 그런 느낌 아닌가요? CES라기보다는 약간 공개적으로 피치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실시간 이제 펀딩을 받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베네딕트 그룹의 모든 이제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 에어리아는 건담이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그 미오리네가 건담 주식회사를 만들죠. 네, 건담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펀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차저차.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네, 딱 버튼 누르는 네네. 장면이 인상적이잖아요.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 건담을 창업하고 뭐 약간 스타트업 청춘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개가 되는 화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별 과제 하는. 네, 조별 과제하는. 네, 여기는 이제 샤디크가 나오네요. 참고로 저는 최애가 샤디크입니다. 네. 왜요? 샤디크 너무 굉장히 네. 취향이 왜요? 약간 그 나쁜 남자를 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취향이 아닌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의 취향 나쁜 남자. 네. 아니, 완전 나쁜 남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래도 나름 순정도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나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 어떤 이 애수를 그런가? 모르겠어요? 비운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래서 샤디크 좀 능글능글하죠. 능글능글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뒤로는 약간 아픈 과거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고아로 그쵸. 네, 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네, 여기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의 어떤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콩땅콩님이 약간 그 스포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스타트업 얘기였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1화는 이제 지구의 마녀라고 해가지고 에어리어를 수리를 맡기잖아요. 네, 수리를 맡기고 약간 고장 나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샤디크가 이제 좀 꾸며가지고 이 델링을 암살하기 위해서 뭔가 작전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마지막 12화가 나옵니다. 네, 도망치는 것보다 앞으로. 자, 여기서 그 슬레타의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죠. 엄마가 이제 슬레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도망치면 하나, 전진하면 둘, 나아가면 둘이라는 이 문구인데 이거를 항상 이제 슬레타가 마음속에 갖고 내가 좀 도망치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볼까 할 때 항상 그렇게 그 문구를 외치면서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뒤틀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12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좀 그 연출상에 좀 사람들이 감탄을 했던 게 이 미오리네의 온실에 대한 묘사였어요. 그 온실에서 이제 미오리네가 토마토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온실이 약간 미오리네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기능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구엘이 이 온실로 들어와서 막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거는 이 구엘은 미오리네의 어떤 동의 없이 그냥 좀 침범하고 그다음에 폭력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샤디크 샤디크 불쌍해. 샤디크가 이제 계속 온실 밖에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않고 밖에서만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샤디크가 미오리네한테 좀 호감이 있었죠. 호감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좀 잘 안 됐을 때 이 샤디크가 그래도 나는 너랑 잘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미오리네가 이미 늦었어라고 하면서 이 덜 익은 토마토를 싹둑 자르죠. 네, 네. 그래서 이 장면도 이 토마토의 이 어떤 이 샤디크와의 감정을 좀 비유한 장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샤디크 너무 짠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테나를 좀 오마주했던 것 같은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대1로 비교해보면 더 좀 티가 납니다. 우테나에 나왔던 학원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게 건담에 나오는 수상의 마녀에 나오는 학원 구조고, 그다음에 주인공 그 신부가 되는 이 친구가 항상 화원을 가꿔요. 근데 미오리네도 이 온실을 가꾸죠. 그다음에 이 앙시가 그 이 신부인데 그 신부를 차지한 사람이 신랑이 얘를 엄청 폭력적으로 대해요.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미오리네도 뭐 비슷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원숭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얘 이름이 추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추추를 좀 오마주한 캐릭터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템페스트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인데 비극이죠. 네. 예. 희곡이면서 비극인데 그 프로스페로라는 공작이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스페라랑 비슷한 이름이죠. 그래서 프로스페로의 여성형이 이제 프로스페라인데 이 공작이 자기 딸을 복수에 이용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여기서도 이 어머니 프로스페라가 딸을 복수에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고 에어리얼이 나옵니다. 에어리얼이 이제 원작 템페스트에서는 바람의 정령이고요. 여기서는 에어리얼이 건담 기체의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템페스트에서 이 모티브를 따온 것들이 이게 그 왕 죽이는 그건가요? 왕을 죽이진 않을걸요? 죽이지는 않고 이 태풍으로 막 이렇게 말려들게 해가지고 섬에 이제 표류를 하게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또 이제 건담 시리즈 최초로 여성 주인공을 기용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각본가 오쿠치 이치로 선생님이 이 코드 기어스의 각본을 맡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도 맡으셨어요. 그 작품도 정말 충격적인 장르로 유명하니까요. 마음을 단단히 잡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라제폰이랑 울프스 레인의 각본도 일부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전개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슬슬 스포일러. 근데 그 전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저는 건담 시리즈를 잘 몰라가지고, 네. 이 작품이 건담 시리즈의 어떤 전형성에서 네. 얼마 정도 좀 다가가 있는지, 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건담 시리즈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고통받는 건가요? 주인공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죠? 뭐 예를 들어 따돌림을 당한다? 따돌림의 형태일 네. 수도 있고 뭐 네. 제가 알기로는 건담 시리즈가 대체로 반전적인 어떤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항상 주인공 어쩔 수 없이 건담에 타는 거잖아요. 건담이니까. 네. 그 전쟁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사람도 죽일 네.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주인공이 죄책감이 생길 수도 네. 있고 뭐 아니면은 관계가 뭐 뒤틀릴 수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멘붕하죠. 네. 그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가? 아. 그런 질문이 좀 생기다. 그런 부분들이 그쵸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건담 시리즈를 뭐 다 본 건 아니어가지고 특히 뭐 우주세기 건담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뭐 얘기를 못하겠지만 저는 그동안 본 게 건담 시드랑 그 다음에 건담 더블오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는 그쵸 주인공들이 뭐 많이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고 이제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람을 왜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작품을 보실 때 어느 네. 정도 좀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셨겠네요. 아니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사실 슬레타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하진 예, 않았어요. 예. 뭐 아직 사람을 죽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딱히 뭐 그렇다기보다는 글쎄요, 건담 시리즈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그 하로라고 해서 네. 동그란 로봇가 있어요. 네. 네, 동그란 이렇게 귀를 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는 로봇가 있는데 걔가 나오면은 약간 건담이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주인공들의 뭔가 행동에서 좀 전형성이 보이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주세기 건담이랑 또 비우주세기 건담이랑 조금 다른 게 비우주세기 건담은 그 감독들의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되게 좀 그 베리에이션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담 로봇이 나온다는 거 그거 외에 뭐 어떤 공통점이라고 볼 만한 게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항목을 보긴 봤거든요. 그 오마주 항목에서 이게 건담의 어떤 부분을 계승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기는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 네.
이거를 또 많이 백합물로 음. 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백합물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고 백합물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을 이게 백합물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은 네.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음. 이게 뭐 백합물에서 또 백합물로 치면은 네. 어느 정도로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럼 뭐, 음. 왜냐면 저는 보면서 막 이렇게 거부감이라는 걸 못 느꼈고 이게 네.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로맨스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런 관계가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정 정도로 그려지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로 이걸 백합물로 볼 수 있는 거지. 백합물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딱히 조예는 없습니다. 네.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네. 그 저보다는 그래도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좀 그래도 어.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방금 그 오마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네. 상당히 많네요. 건담 아. 시리즈를 오마주한 게 많은데, 다만 어떤 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은 오마주한 게 많은데, 근본적인 어떤 뭐 캐릭터의 개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오마주를 한 게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합물은 그야말로 이 여성 이제 동성 성애물이죠. 그래서 이 미오리네와 슬레타 사이가 이제 백합 관계가 될 것인데, 네네. 사이가 이제 사랑하는 관계인가.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신부 신랑, 이제 미오리네가 신부고, 그 다음에 슬레타가 신랑이 되고, 그 다음에 슬레타가 저는 여잔데요 라고 하니까 미오리네가 수성은 뭔 고지식한가 봐 막 이러면서 우리는 뭐 그렇게 드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화에는 사실은 나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결혼할 생각은 없어. 진짜로 결혼할 생각은 없다. 나는 도망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뭐 봤을 때 노골적으로 이게 어떤 그 슬레타와 미오리네 사이에 어떤 로맨틱한 부분을 묘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뭐 이 친구들이 보통의 우정 이상의 조금 어떤 끈끈한 거를 좀 보인다라고는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간에 그 네. 싸우는 장면 11화에 나오던가요? 그 슬레타가 네. 너는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네. 혼자 시무룩해가지고 저기 네. 화장실에서 밥 먹고 그쵸. 그러다가 네.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좀 뭔가 제일 그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랑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느낄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도 네. 사실 나무위키의 백합물을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색해서 막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장르물을 그쪽을 파는 사람들도 의견이 막 갈리는 많이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백합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백합물이냐 아니면 아니어도 우정이어도 백합물이냐 막 이런 것도 사람마다 막 의견도 다 갈리고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취향에 따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알아서 된다고 골라 생각합니다. 먹어라. 네. 알았어요. 뷔페다 뷔페.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고 아니면 다르게 먹고.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백합물의 니즈를 의식을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그것도 노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그런데 이제 거부감이 있는 그런 시청자도 또 배려한 작품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마일드하다.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정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보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글쎄요. 저는 어떻게 먹고 싶은가. 저는 그냥 샤디크를 샤디크의 모습을 좀 더 보고 싶네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그 미오리네가 너무 이제 그 츤데레의 전형이잖아요. 뭐 데레가 아니고 좀 츤이죠. 네, 츤의 츤인데. 그래서 저는 미오리네가 조금 싸가지가 없네 애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가지고 그렇게 막 주인공 둘한테 엄청 이입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의 전개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자, 스포일러 얼러트입니다. 삐용삐용. 삐용삐용. 네. 자, 일단 앨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앨런이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아까 그 백합으로 보기가 애매한 게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레타가 이 앨런에 대해서 대단히 좀 호감을 갖는. 노골적으로 이 호감을 보이잖아요. 네, 호감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미오리네는 오히려 응원을 해주죠. 너 잘해봐라. 나는 뭐 그렇게 뭐 내 신랑이 뭘 하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앨런이 슬레타랑 그래서 좀 관계를 좀 회복하는 것도 같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앨런이 있는 기숙사로 쳐들어가가지고 슬레타가 이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지만 막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 교내 방송으로. 예. 그래서 얘가 좀 마음을 여는가 했더니 사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이 페일 인더스트리즈 엔지니어링인가? 회사. 그러니까 페일사의 쓰고 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실험용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클론은 아닌데 아예 그 뭐 인종인간은 아닌데 그 건담 이 세계에서 건담을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건담을 쓰면은 데이터 스톰이라는 부작용이 이 파일럿에게 생기게 됩니다. 막 그 얼굴이 막 이렇게 좀 빨개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이제 건드라는 이 기술이 의료 기술로서 개발이 됐었는데 인류가 우주에 나가면서 각종 장애를 갖게 되니까 좀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증강하기 위해서 건드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뇌랑 바깥의 어떤 것이랑 이렇게 그 링크를 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링크를 하는 거예요. 블루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링크를 해가지고 내가 손을 움직이면 바깥의 로봇 파일도 동시에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빌 스튜디오를 만든 겁니다. 로봇을 만든 거죠. 거대 전투 로봇을 만들어서 그 안에 파일럿이 생각만 해도 이제 로봇이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든 것인데 원래 이게 목적이 원래 전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큰 거대 로봇에다가 이 인간하고 이제 링크를 시키니까 문제가 뭐냐면 로봇은 크니까 그 큰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센서도 훨씬 많을 거고 그러면 그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할 건데 그것을 인간의 작은 뇌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과부하가 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데이터 스톰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의 레벨을 하나씩 올릴 수가 있는데 이 링크의 레벨을 올리면은 이 로봇의 그 퍼포먼스는 좋아지지만 그만큼 파일럿이 받는 부하는 커지죠. 이게 파라메트 스코어가 네, 그거군요. 파라메트 스코어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4까지 높여버리면은 파일럿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담의 개발이 금지가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서 그 건담을 개발을 할 때 쓰고 버리기 위해서 실험용 G. 네, 그 원래는 다른 얼굴이었는데 그 앨런의 얼굴로 이제 전신 성형을 해가지고 그 위장 입학 같은 걸 한 거고요. 실제 앨런은 따로 있는 네, 거고. 실제 앨런은 따로 있고 근데 이 사호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앨런들이 있었다는 거죠. 1호, 근데 2호, 3호. 다 죽었겠죠. 그래서 이 4호 앨런이 그 슬레타를 만났던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얘가 이제 사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 얘가 소각 처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로 죽었는가는 아직 안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아직 좀 있다. 살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 댓글들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떤 거요? 네. 그 사망 플래그 수성의 마녀 사망 플래그 주인공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른다. 그렇죠. 이런 거 있고. 영화에서 보면 네, 여러분들 네. 이 뭐라고 애니메이션은 하죠? 프롤로그도 꼭 보셔야 프롤로그. 됩니다. 네, 프롤로그도 꼭 보셔야 되는데 영화죠.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딸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반게리온
이랑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수세 마녀를 보다가 그 앨런을 보니까 이 같이 이제 쿨 속성인 아야나미 레이가 생각났다. 자아가 없는 듯한 게 귀엽다. 근데 진짜 아야나미 레이였다. 표정이 너무 웃기네. 네, 나는 세 번째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콩땅콩님도 레이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앨런 생일 축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전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전개는 역시 그 12화죠. 이거 되게 잘 편집하지 않았나요? 자, 다른 미래인가요? 네, 이 평행 세계의 다른 분위기죠. 손으로 이렇게 감싼 미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오리네가 위기에 처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요. 왜냐하면 이제 델링이 자기 아버지고 아버지를 감싸려다 보니까 미오리네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빠밤 하고 슬레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오리네 씨 구하러 왔어요. 이러고 끝나는 거죠. 토마토 축제. 네, 그래서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는 줄 알았으나 여러분 다시 한번 스포일러 어럿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장면이었죠. 네, 묘하게 지금 다르네요. 그럴게요. 눈알도 하이라이트도 약간 다르고. 제 눈이 약간 광기, 그렇죠. 맑은 눈의 광인인 것 같은. 약간 그러네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피칠갑을 해놨습니다. 케찹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미오리네가 기겁을 하죠. 네. 미오리네를 구하려고 이 미오리네한테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을 에어리얼의 손으로 파리채 브루킹 같이 팍! 그 모기 잡으면 네. 피 나오잖아요. 그쵸. 네. 팍 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웃고 있는 그런데 이제 손에는 이 피칠각을 한 이 슬레타가 미오리네한테 미오리네 씨 구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단은 엄마였습니다. 네, 엄마가 미오리네가 이제 사람들 죽는 거 보고 처음에는 막 벌벌 떨죠. 벌벌 떠는데 엄마가 내가 이 사람들을 안 죽였으면 너가 죽었을 거다. 그래서 엄마가 뭘 했지? 도망치면 하나, 전진하면 둘. 내가 이 사람들을 쌌기 때문에 너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슬레타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세뇌를 좀 당하죠. 좀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걸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구나. 라는 스위치가 딱 일어난 다음에 이런 충격적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콩땅콩님이 사실 저건 목장갑입니다. 그거군요. 이 목장갑에 빨간 페인트 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고무 이렇게 묻어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쵸. 엄마가 자꾸 에바, 아니, 건담에 타라고 해요. 라고 콩땅콩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전개라서 사람들이 자꾸 행복회로를 돌려요. 보면은, 이렇게 살포시 사람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미오리네 씨 막 구하러 왔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충격적인 전개가 구엘 제타크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죠. 오해를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제 모르고 싸우다가 죽여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여포 해버리죠. 여포. 네, 해버리죠. 아버지 그 왕위를 이어가고 싶은 왕위를 아버지. 계승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미래 작가님도 이게 뭐 이런 그 리뷰를 올리셨는데 사실 프로스페라 그 예전에 그 건담 그 프롤로그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프롤로그에 보시면 주인공 엄마가
이제 그 남편을 잃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도망치면 하나 전진하면 둘이라는 거를 스스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시네요. 그러나 슬레타에게는 진정한 마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으로 좀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전유한다고 하죠. 실제 이 주문을 만든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주인공은 그거를 새롭게 뭔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트위터에서 하피라슈님이 이 도망치면 하나 전진하면 둘에서 도망쳤을 때 무엇을 잃지 않고 전진하면 무엇을 잃는지는 말해주지 않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도 1 빼기 X, 1 빼기 2 빼기 Y인데 네, X하고 Y는 말 안 해주는. 그렇죠. 안 해주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떡밥이 하나 있어요. 과연 슬레타가 이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 에리와 똑같은 이름이 인물인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다른 게 그냥 단지 가명일 뿐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인물인가? 네. 지금 프로스페라랑 이 엘리노아인가요? 네. 네. 엘리노아는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같은 사람인가? 아니라면은 혹시 이 에어리얼이 에리가 녹아 들어간 정말로 에바와 같이 그런 기체가 아니냐. 라는 소설에서도 보면은 네. 이 에어리얼의 시점에서 써져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얘가 의식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네, 애니메이션에서도 뭐 잠깐 나오고. 그렇죠. 음. 소설에서 이제 소설은 에어리얼의 관점이거든요. 네. 에어리얼이 말 이 그대로. 슬레타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데 슬레타를 약간 동생 보듯이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진짜로 에리는 이미 죽고 그 다음에 슬레타가 그 다음 또 복제를 해낸 인간이 아니냐. 그 다음에 작중에서는 21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슬레타는 25살이어야 되는데 너무 나이가 적죠. 열 몇 살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불일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다 떡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네. 딸이 한 명이 아니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 비트라고 하는데 그 왜 에어리얼이 막 여러 대의 드론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네. 드론들의 막 이렇게 하나하나에 또 아, 가상의 의식이- 인격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 그 드론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막 까르르 하면서 이제 애들이 막 웃는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대단히 좀 무섭게 나오거든요. 으스스하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 하나하나에 그동안 죽었던 애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건 좀 진실은 저 너머에. 충격적이네요. 그거는. 진실은 저 너머에. 네. 그래서 시즌2가 매우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이제 12화를 끝내놓고 제작진 놈들은 3개월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성의 마녀를 다뤄봤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작품이었어요.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SF 관점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뭐라고 할까요? 이 기업이 지배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업이 지배하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건담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미오리네랑 슬레타는 결국 저기서 척을 지게 될 것인가 미오리네가 슬레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도 매우 궁금한 부분이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니카라고 이제 서브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지구 출신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사실은 스파이였다는 거를 친구한테 들키잖아요. 이것도 이제 후에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9회는 자기 아빠를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델링 그 아빠가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쵸. 그것도 일단 결국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네, 이것도 관건이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전개가 될 것이 분명한 시즌 2를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공이
네. 아버지와의 감동적인 상봉이라고. 아, 저런. 네. 하나의 정원님은 자쿠의 팬이라고 하시네요. 연방군이 싫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주세계 건담을 안 봐가지고. 저는 그 드립은 알아요. 음. 자쿠와는 다르다. 자쿠와는 그거 있지 않나요? 아, 대상가. 그 뭐와는 다르다, 뭐와는 뭐 이런 게 음.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빨간색은 3배 빠르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샤 얘기도 있고. 그럼 자간의 샤 맞나요? 빨간색 아닌가요? 그건 자간의 샤나고요. 아 그런가요? 네. 빨간색이 뭐 3배 빠르다 아닌가요? 네, 빨간색이 아. 3배 빠른 거 맞고요. 헷갈린 거군요 제가. 네네. 그렇고 보니까 프로스페라의 그 존재가 사실은 샤를 오마주한 캐릭터죠. 오 그래요? 네, 그 가면 쓴 캐릭터가 꼭 하나씩 나오거든요. 오, 건담에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건담에서는 이 프로스페라가 그 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샤 역할을 여자가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래 떠들었네요.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다음번에는 아주 그 화제가 되었던 영화를 다 가져올 거죠. 네. 네. 뭘 가져올 거죠? all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다룰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바타 2 다룰 예정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VOD로 다 풀려 있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대여 또는 구매까지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바타 2도 볼 수 있나요? 아바타 2는 모르겠어요. 아바타 2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아직 극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방송은 유튜브나 팟빵 그리고 흐른드살롱 그다음에 뭐 RSS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